이 요건에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는 그걸 알아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별로 제한을 걸 필요가 없죠.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한다고, 어렵게. 그 139페이지의 그 문제는 요거 있죠. 장래 채권의 보존을 위한 그 행사. 이거하고 또 한 군데 문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보자고. 그 139페이지에 그것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136페이지 상단을 보면 두 줄 있죠. 136페이지 메뉴에 두 줄. 136페이지 메뉴의 두 줄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가설나무네. 똑같이 이게 행사의 범위에 나와야 되는데. 149페이지 괄호 1번 있죠. 그 양쪽을 비교해봐. 거기가 아니고 참 어디였어 이 범위가? 이 앞에 게 거기가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그것은 그 행위의 종류의 성질에 관한 거고 행사의 범위는 말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은 그 자기 거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도망가버렸다. 이게 이상하다고. 그것이 또 다른 사건인데 서로? 그거를 강의 선생님은 어디다 써놨을까? 이거 갑자기. 이 행사자의 채권의 범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빼버렸을까? 쫑얼쫑얼대지 말고 크게 얘기해. 149페이지는 맞고 앞에 게 잘못됐다니까. 136페이지야? 거기도 있는 거야? 널 때쯤에 있어? 그렇구나. 거기 있구나 그냥. 136페이지에 그 8번째 줄. 8번, 9번째 줄이 있죠. 거기하고를 비교해야 됩니다. 8번, 9번째 줄하고 149페이지하고 비교해보면 자기 채권액을 넘어서도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이건 유사책이지. 8번, 9번째 줄하고 149페이지하고 그걸 비교해보면 이 양쪽의 차이점도 아까 그거와 함께 장래 채권의 문제와 함께 139페이지 그 박스침 부분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객관식 지문에 잘 나오죠. 양쪽이 서로 다르니까. 자기 채권액을 넘어서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장래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요건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그 차이 두 가지의 차이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말고도 원래 양쪽의 차이점 전체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냐?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132페이지에 맨 밑에
로마자 2번에 채무자가 두 번째 요건인데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왜냐하면 대위권의 행사라는 건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하는 거죠. 설사 잘못하더라도 행사를 행사를 하고 있으면 못해요. 그건 성질상 당연하니까 첫 번째 논점은 민법에는 이 요건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민법에는. 이거는 법학 일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왜 썼냐 하면 거기다 로마자 2번에 이런 요건을 뭐라고 하죠? 법전에 보이지 않는데 요건이긴 한 거를 뭐라고 합니까? 해석상 찾아낸 거. 형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요건을. 기술되지 아니한 요건이라고 그래요.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 요건. 민법도 똑같이 말해요. 근데 기술되지 아니한이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보통은 줄여서 숨은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이건 반드시 내죠. 왜냐하면 법전에 안 보이니까. 숨은 구성 요건 또는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자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보죠. 민법의 규정이 있냐 없냐고 지문을 물어보는 수도 있고 직접 물어봅니다. 그냥 다음 중 채권자 대위권에서 숨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성립 요건 5개를 쫙 써놓고 그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그 위법하거나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되냐? 그게 문제가 되죠. 응?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맨 밑에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게 위법성을 불문한다는 겁니다. 또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유책 사유가 없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의 말은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게 뭐죠? 위법성하고 유책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또 나와 이거. 최고. 공포가 엄습하지 않습니까? 최고. 이 왼수 같은 최고.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133페이지 첫째 문단에 어디 아무데나 여러분 잘못 행사하더라도 행사만 하면 대위하지 못한다고 써있죠. 계속 채무자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33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그 첫째 문단 끝부분까지를 종합하면 잘못 행사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도 없네. 채권자 해치려고 일부러 잘못 행사하면 꽝하냐 이거. 5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원래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데 매일 500원씩 받는다 이거예요. 천일의 변제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대응책이 나와 있죠. 뭐죠?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나와 있잖아. 거기 별표해야 돼 5개.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대비해야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이행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준 프린트의 박스 중에 그걸 대비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거 절묘하게 써놓으셨는데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이행기에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가 어디 나와 있냐. 146페이지 FF에 나와 있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놀랍지 않습니까? 곽윤희 선생님의 이 트릭. 학생을 속이려고 하는. 146페이지 FF에 나와 있다. 지금 쌈 페이지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쌈 페이지. 대비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말인지. 알겠어요? 이행기에 있을 필요가 있냐 없냐. 이거. 그래서 비교를 하면 되고. 133페이지에 그런데 이건 원칙이고 거기 원칙이란 말 나오죠. 원칙이란. 여러분 내가 잊어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원칙이란 말이 나오면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근거와 예외라고.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근거와 예외. 133페이지 로마 첫 한번. 근거와 예외. 예외가 없다니까 이 곽윤희 선생님 책은. 예외는 두 가지. 그러나 두 가지라고 할 수 없어요. 원래도 채권자 대위권이 관리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총칙 때 관리라는 말이 나오면 동시에 떠올려야 되는 나머지 두 단어가 뭐예요? 보존과 처분이죠. 보존과 처분. 생각이 안 납니까? 거의 불량수강생에 가깝죠,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여러 가지 사악한 거짓말로 옹호해도 그런 기초적인 개념을 몰라버려? 수백 번을 강조했는데? 예외가 없다니까, 법학은. 보존, 관리, 처분 중에 하나만 나오면 두 개 검토해야 돼요, 무조건.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여기 보존행위 나오죠, 바로 이번에. 관리는 아까 배웠죠? 그죠? 그럼 처분은 어디 나오냐, 이거야. 처분. 136페이지 전체가 처분에 관한 거죠. 관리와 처분에 관한 거. 첫 줄부터 맨 밑에 줄까지 다 처분행위에 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말들이 있다고. 그런 거 몰라버리면 골치 아픈 거야, 이건. 그러니까 총칙 때부터 이렇게 고래고래 악을 쓰는 거야, 내가. 보존, 관리, 처분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항상 깡패처럼 몰려다니고. 논점이 그거예요. 원래도. 여러분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옛날에 배울 때 물권법까지 배울 때 뭐라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무나 무제한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분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거에 전부 다. 복잡하게 써 있지만. 133페이지 그 가로 2번 보면 보존행위는 그 당연한 얘기야. 원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제한으로 그냥. 아무 때나. 그것은 엄밀하게는 예외에 안 들어가죠. 바로 1번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상 대위.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리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이게 현실 생활에서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데까지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이게 얼핏 듣기에는 별거 아닌데. 이 재판상 대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말 자체가 이 특이한 말이라는 겁니다. 응? 재판상 대위. 응? 이게 뭔 말일까 이거? 재판상 대위? 뭐야 이게? 뭐냐 이거? 이거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우리가 재판상 모식행위 이렇게 말하면 법정에서 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는 대부분 그래요. 재판상으로도 뭐 할 수 있냐 이런 거 따지는 거라 원래 말뜻은.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입니다. 특이하게. 재판상 대위하고 대위권의 재판상 행사 이 말하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응? 알겠어요? 대위권의 재판상 행사. 응?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이게. 아주 판이하게 다른 말입니다. 그럼 이 재판상 대위는 여기 있고 대위권의 재판상 행사는 어디 나오냐 이게. 응? 응? 135페이지 나온다 이거야. 135페이지. 그죠? 그 바로 2번.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재판상 대위가 뭐냐는 거야. 재판상 대위라는 건. 그건 앞에 써 있죠. 재판상 대위가 뭐라고 써 있죠? 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대위를 말하는 거예요. 법원의 허가를 얻은 대위. 그렇게 하면 되죠. 더군다나 이거는 이 재판상 대위는 민법에는 전혀 규율이 없어요. 민법에는 딱 할 수 있다는 조문만 하나 딸랑 있어. 그럼 이거 어디서 규율하냐? 비송사건 절차법 45조부터 49조까지를 읽어봐. 법전에 찾아가지고. 비송사건 절차법. 내가 이거 시작할 때만 했죠. 비송사건 절차법도 안 나오는 법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어? 걸레 같은 법전. 거기 그 45조 위에 제목이 재판상 대위죠. 아예.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 재판상이라는 건 원래 소송상이라고 배우는 게 정상인데. 소송상이라고. 여러분 지금 말한 법조문의 법률의 이름이 뭐라고? 소송 아닌 사건의 절차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법전 내용이 소송 아닌 사건, 비송 사건.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49조에 나와 있죠, 정확하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곽윤직 선생님 책에 법조문 조문 인용이 잘못돼 있죠, 거기. 바로 1번에. 그걸 다 고쳐, 법조문 보고. 거기 본문과 깨알 글씨 전부 잘못돼 있죠, 이상하게. 어? 전부 잘못돼 있잖아, 지금 아무리 봐도. 80조에 개뿔 따고 나면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재판상 대위가.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윤 선생님이 학생들이 법전을 하도 안 보니까 일부러 틀리게 써놔가지고 그거 고쳤는가 보면 알죠. 어? 노인네의 이 깊은 뜻.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지만 좀 수상쩍은 설명이죠. 어? 뭔가 좀 껄쩍지근한. 어쩌면 이렇게 하는 설명이 곽윤직 선생님을 2번 죽이는 건지도 몰라요. 법정은 고쳤어요? 핵심 조문은 49조입니다. 그러면 49조가 아니라 거기서는 또 딴 거일 수도 있겠네. 45조 쪽.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재판상 대위는 뭐예요? 소송상 행사하는 대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규율하는 법이 소송 아닌 사건을 규율하는 법이거든.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법원의 허가를 얻은 대위 말하는 거예요. 재판상에다 그 제목에 재판상에다 밑줄을 긋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놔요. 재판상이라는 게 이런 뜻을 쓸 때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보존행위는 읽을 필요도 없고. 이 두 개 다 예외가 뭐예요? 뭐에 대한 예외라는 거야?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로 1, 2번에서 이 전자에만 빨간 걸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죠. 전. 응?
그거니까 바로 두 개다.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는 아까 말했지만 보전하는 채권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아까 보전되는 채권은 뭐든지 다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것도 뭐든지 다 되냐? 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되는 게 있어, 이건. 보전하는 채권은. 알겠습니까? 하는 게 안 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하는 게 안 되는 거. 우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빠지죠. 하질 못하니까. 대신 하질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자 1번에 그 얘기 붙어 있죠. 응? 로마자 1번의 네 번째 줄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보전하는 채권이니까 하는 거 안 되는 건 못 하는 거야. 무조건. 알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게 있는데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해서 다시 찾아놨는데 한꺼번에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응? 근데 한꺼번에 기억할 거라고 했는데 없어요 벌써 이거 완전히. 이상하다 이거. 응?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 아니 내가 이게 만든 자료인데 이게 어떻게 도망가 버렸지? 아 여기 있구나. 1페이지의 맨 밑에 4번 문제. 그걸 지금 풀어봐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정리해. 객관식에 자주 나오죠, 그거. 그 두 판례가 뭐에 관한 거죠? 하나는 대위권이고 하나는 취소권이죠. 같은 거에 대해서.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되잖아. 사자성어 모르는 사람이 일목요연을 갖다가 일목요염이라고 한다며? 그죠? 그래놓고 또 그걸 영어로 바꾼다며? 일목섹시하게. 야, 무식이 무식을 낳고 다시 그 자손이 왜곡이더라. 이런 얘기죠. 거의 판례 비교가 됩니까? 근데 하나는 요건을 필요로 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고 그러죠. 그런 거 시험에 난다고. 똑같은 재산분할 청구권인데 되고 안 되고의 문제, 되는 건 다 똑같으죠. 근데 하나는 또 요건을 필요로 하고 하나는 안 그래. 그죠? 이거 뭐하고 비슷하죠? 장래 채권의 보전하고 비슷하잖아. 자꾸 이렇게 대가리를 쉽게 자꾸 엮어요, 이렇게. 장래 채권의 보전하고 비스무리한 구조 아니야. 이게 가만 보니까. 왠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대위권의 객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써있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정이 안 돼갖고 지금. 그러니까 구조만 비슷한 거예요. 결론은 반대 방향으로 돼 있고 그쪽은. 그것이 주로 시험에 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도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이거 알잖아 이거. 그 다음에 압류 금지 채권이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압류가 안 돼버리면 여러분 담보를 마지막에 실행하려면 압류부터 해야 되죠. 강제 집행하려면 첫 단계가 압류라고. 근데 압류가 안 돼버리면 담보권 실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처음부터. 그러면 그건 당연히 빠진다. 여기서 읽어보면 알겠죠. 여러분이 담보물권 할 때도 담보물권 실행하려면 압류가 돼야 돼요. 압류. 먼저 강제집행의 첫 단계가 압류입니다. 그건 지금 모르는 건 죄가 안 되는데 아직 안 배웠을 테니까. 근데 알아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압류 못하면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담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담보가 안 되니까 당초.
이런 것도 옛날에는 뭐 압류 이런 거면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혼자 잘 몰라도 압류를 뭘 못하나 이거. 어?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압류 못해요. 월급의 절반이라든지 집에 있는 쌀, 입고 다니는 옷 이런 거 있죠. 또 여러분이 그 맨날 강의 듣는 이 채권 총론하고 채권 강론 있죠. 어? 내가 여러분을 왜 책을 다 들고 다니라고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매일 공부를 하면 압류를 못해 이걸. 생존이 필수적인 거라. 가능하면 동대문 시장 가 군대용 따블백을 사가지고 고시 공부에 필요한 책을 다 들고 다녀 그냥. 둘러매고 매일 낑낑대고 운동하고. 강력한 체력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여학생들도 그냥 그걸 메고 다녀 그냥 두껍게. 남보기에도 좋잖아요. 막 엄청나게 공부하는 것 같고. 집에 가서는 피곤해서 자버리고 그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재산권이 나오죠. 재산권. 재산권에서 그 형성권 나오죠.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곽윤 선생님이 이상하죠? 딴 데서는 이렇게 예를 안 들어주는데 거기 세 번째 줄에 형성권의 가지수를 다 넣어놨죠. 이상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게 여기서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세 번째 줄에 그 형성권 이럴 때 한 건 건져. 번호 매겨가지고 그 형성권 다 적어놓으셨는데 이상하게. 이럴 때 건지는 거야. 이럴 때. 메모리 펜 팍팍 칠하고 막 빨간 걸로 번호 매겨가지고 눈에 확 띄게. 이건 왜 다 들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왕창 시험에 낸다는 거야. 형성권을 가지수는 여기서 시험을 내요 주로. 대위권의 객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알겠습니까? 대위권의 객체가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덕을 때리는 사건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잘 나죠 그래서. 놀라우니까. 채권자 대위권도 채권자 대위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 셋째 줄에 있는 것이 주로 시험에 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세히 다 써놓은 거죠, 곽윤 선생님이. 가지수를. 싸그리 다. 형성권 거기 나오는 다 암송해야 됩니다. 거기서 암송해서 상당히 빠지는 부분이 있죠. 뭐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형이 다 빠지니까, 당연하니까. 몇 개 안 돼,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마지막 문단. 이거 정말 죽이는 겁니다, 이거. 이 초학자는 도저히 못 읽어, 이거. 구별을 못 한다고. 그 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거기서 뭘 구별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소송상의 행위. 그걸 빨간 걸로 네모 쳐봐. 맨 밑에 줄에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가 보입니까? 그 빨간 걸 쳐봐. 박스. 이건 다른 겁니다, 완전히. 알겠어요? 소송상의 행위하고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는 달라요. 그래서 가로 안에 얘까지 들어놓으셨죠. 구별을 못 할까봐. 근데 실제로 초학자는 거의 구별 안 합니다, 이거. 그냥 개개의는 심심해서 들어간 말이라고 생각해, 대부분. 심심해서. 그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소송상의 행위하고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법률 용어죠, 전부 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민법에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 소송법 책도 못 읽죠. 지 멋대로 읽죠, 그냥. 구별해 써놔도 지 멋대로 마음대로 읽는다니까? 지 멋대로 그냥. 반드시 이걸 구별해서 말합니다. 소송상의 행위,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는 문제가 있죠. 답답하다 이거야. 비슷하게 생겨먹었는데 이거. 글자가 몇 글자 같은 거 5개나 6개나 같잖아 이거. 소송상의 행위는 소송을 처음 하는 행위 말하는 거고,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는 소송한 다음에 하는 얘기야. 소 제기한 다음에. 여러분이 뭘 보면 하냐면, 소송상의 행위 첫 번째가 소의 제기인데, 개개의 행위 첫 번째는 상소의 제기입니다. 상소라는 건 소송 한 번 한 다음에 얘기죠. 그렇잖아. 상소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소송상의 행위는 뭐예요? 전부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는
처음 소송한 다음에 하는 거야 전부. 이게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모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주지만 여러분이 뭐라 요새 그거 없어졌나? 올 때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런 걸 배웁니다. 용어. 소송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그냥 말하는 행위하고 개개의 행위가 뭐가 다른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그 행위 명사 있죠. 소위 영어식으로 말하면 동명사들. 그걸 그냥 쓰면 처음 하는 거야 전부 다. 근데 개개의 이렇게 말하면 개별적, 개개의, 낱개의 이렇게 말하면 그거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시작한 다음에. 근데 요새는 이상한 게 뭐냐면 요새 뭐 우리말이 바뀌었는지 어떻게든지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라 그걸. 여러분이 내가 왜 여러분 말을 녹음하라고 그러냐면 녹음해하고 가만히 음미해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기가 한 말이 그게. 도대체 우리말이 되나 그게. 되기는 되는가. 보통 여러분은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학원에서 부탁하니까 한마디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똑똑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내 속마음에서 여기 있는 학생도 그 상당수 학생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하여튼 학원에서 강요하니까 대다수 젊은이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나 도대체 용어를 엉터리 개떡같이 써가지고 우리말을 갖다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그거 알겠습니까? 거기 객관식 시험에 나오면 조심해요 이거. 지문에 소송상의 행위하고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를 주의해서 읽으라고. 그냥 행위가 나오면 뭐예요? 처음 하는 거야 처음 하는 거. 처음 소제기하는 거. 개개의가 나오면 그거 한 다음에 하는 거야 전부. 거기 써있는 예가 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처음 하는 거는 대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빨간 걸로 네모친 옆에다 동그라미 쳐놔. 된다고 동그라미 치고 맨 밑에 줄 개개의 행위는 X표 쳐놓으면 안 된다고. 그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니까 되고 안 되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별해서 안 쓰면 안 되는 걸 된다고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 소리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 답을 반대로 쓰죠 잘못하면. 여기서 요거 훈련해 놓으면 여러분 언제 좋으냐 하면 소송법 책 읽을 때 왔다죠.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법학은 뭐 IQ가 모자라서 대가리가 빠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기초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기초용어만 말뜻만 다 들어옵니다 그냥 내용이. 당연한 소리니까 이게. 뭐 외우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강의 끝나고 지나가다 친구 만나면 이거 물어봐봐 이거. 소송상의 행위하고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가 어떻게 다르냐? 그럼 친구는 모르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뭐라고 답하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렇게 하죠. 나와요 이거. 기출문제도 있어. 나온다고. 여러분의 동료는 절대로 출제위원이 못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시험이 100년이 더 가더라도 고시생 보고 출제하라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니 안 되니 헛소리 하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예요. 수험생을 출제위원으로 모시는 나라가 없다고 역사상. 135페이지에 채권자 대위권에 이번에는 행사를 봅니다. 행사. 제일 먼저 그거부터 다시 나오죠. 누구 이름으로 하냐. 누구 이름으로. 이건 대리가 아니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 지 이름으로 해요. 대리 아니니까. 아까 배웠잖아. 괄호 2번은 또 뭐야. 녹색으로 치세요. 반드시 재판상 하여야 할 필요는 그걸 녹색으로 치라고. 그 문제가 채권자 취소권하고 다르다고 써있죠 여기. 녹색. 학설이 갈리는 건 다 뭐 대비하고 이러는 건 녹색으로 치는 거야 다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나중에 여러분 책 읽을 때 빨리 읽을 때 그거 좋죠. 녹색 학설이 갈리거나 뭐 대비하는 거구나 이거. 주황색 이 중요한 거구만. 노란색 이거 개념 파악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사람이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와 번호. 근대 유럽 학문의 초석입니다 이게. 분류와 번호. 분류되고 번호 붙인 걸 뭐라고 하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독일어로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어때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돼. 채권자 대기권은 그럴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 밑에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괄호 3번이 있죠. 괄호 3번.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효과는 어떻게 되나? 효과 어떻게 된다고 써있어. 아니 효과는 대리하고 똑같네 이거. 그죠? 채권자한테 귀속 안 하네. 채무자한테 귀속되고 말아버리네. 여러분 이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대리의 본질적인 점은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왜냐하면 대위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명주의뿐이라고. 누구 이름으로 하냐. 그것밖에 구별이 안 돼. 왜냐하면 채권자 대위도 효과는 채무자한테 직접 귀속하네.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음미하면서 양쪽을 뚜렷하게 기억하자고 우리가. 대리와 차이 나는 건 요건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누구 이름으로 하냐는 거야 도대체가. 왜? 효과 귀속은 똑같이 본인에게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있죠 바로. 이제 그건 대리와의 구별과 그 강조고 이 괄호 3번은 우리 채권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제목이 저거예요. 상계의 담보적 효력의 전제. 상계의 담보적 효력의 전제. 그럼 상계의 담보적 효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137페이지 로마자 1번 있죠. 137페이지 로마자 1번. 그게 상계의 담보적 효력이에요. 로마자 1번 제목은 상계의 담보적 효력. 알겠습니까? 거기 끝에 나오죠. 상계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담보적 효력이죠. 그렇다면. 우선 변제권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담보물권에. 여러분 되게 웃기는데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이렇게 거기 있죠. 우선 변제. 그러면 우선 변제와 손바닥의 양면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같은 말이 뭐죠? 물상대위 아니야. 물상대위. 그게 안 떠오르면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 못합니다. 물상대위여야 되죠. 이 경우에 반드시. 나중에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게 왜 양쪽이 연결된? 이게 강의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아. 학생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135페이지에 괄호 3번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책 중앙에 구멍을 뻥 뚫어요. 빨간 색실로 양쪽을 연결하라고. 그럼 넘겨도 보이죠? 연결돼가지고. 안 그러면 연결할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게. 오늘 그 본드하고 빨간 색실을 사가지고 액세서리점에 가가지고 예술적 재능을 좀 발휘해봐. 구멍을 뚫으면 한 2cm면 남아 돌아가죠 이게. 가운데를 뚫어버리면 짧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한 50, 60이 된 다음에 자식을 앞에 앉혀서 이 책을 보여주면서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단다. 예술적으로. 색실을 연결해가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의 자식은 그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으로 우리 아빠, 엄마가 얼빵하구나. 이렇게 하죠. 그때는 이제 전자책만 남을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혹시 알아? 여러분의 책이 파묻혔다가 비닐로 포장해가지고 800년 만에 발견됐는데 색실로 구멍 뚫어서 연결했구나. 옛날에는. 국사책에 나오는데 국사책에. 그때 국사책에 이 책주인 이름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이라고 나와야지. 옛날에 낙방생들은 이렇게 공부했다. 피곤하다고 이거 정말. 그럼 잘 들어봐 이제. 상계의 담보적 효력이 양쪽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채권자 대리는 항상 3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거를 행사해도 이 사람 대신 행사해도 원래 이렇게 갈 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행사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가 그냥 이렇게 갈 뿐이에요. 그냥 귀속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간다고. 바로 귀속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달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달라고 해도 귀속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줘야만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요게 묘체입니다. 요거. 바로 요 부분.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오히려 직접 귀속하니까 인도는 나한테 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쪽으로 귀속하니까 또 주면 되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이 말, 이게, 여러분, 이게 빨리 안 들어오죠, 머릿속에. 그게 무슨 소리가? 어디 말이 이상하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응? 그러지 말이에요. 이게 판례를 어떻게 적어놨는데 또 없었어, 이게? 뒤에 있나 또? 아닌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사람 헛갈리는 거, 이거. 그러면 이게 어저께 준 거이구만. 폼을 딱 보니까. 참 이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어저께 준 판례에 직접 귀속한다는 게 나오는구만. 꼬라지 딱 보니까. 아니구나. 마지막에 있구나. 이상하네. 이 나눠져 있네. 내가 이렇게 놨구나, 이거. 오늘 거에 11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판례가 그거죠. 마지막 판례. 그게 직접 귀속하니까 어디다가 달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써있죠. 마지막 판례. 11페이지 맨 밑에 거. 그걸 잘 이해는 묘체. 그게 요체예요. 오히려 직접 귀속하니까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달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아리송하죠. 아리송해. 트랜스젠더 같아. 그러나 자꾸 보면 이해가 된다고 이제 이게. 이런 논리를 많이 써요. 이 논리를 내가 왜 강조하냐면 부동산 이중량도 되게 복잡하죠. 부동산 이중량도.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 대위 행사가 문제가 됐죠 아까.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통하니까 관계가 있어 이게. 분명히 무슨 관계가. 이것은 모든 법에 기초한 아주 핵심적인 삼자 관계의 기본 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면 형법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위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험이라는 게 있다고. 그 자체로는 상상적 경험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 이상하게 갑자기. 그런 부분. 상법의 회사법이나 엄수표에서 그 삼자 관계 나오는 거 있죠. 그 전부 이거야. 이렇게는 관계가 없는데 뭐 이게 하나 통하면 걸치면 전부 관계 있는 거야. 전부 다 이거. 알겠어요? 원래도 이런 논리 구조 이름이 제목이 연결 효과예요. 원래도. 연결 효과. 그냥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사실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거리 가다가 어떤 놈을 갑자기 만났는데 그 놈이 나하고는 진짜 관계가 없어. 근데 여기 친구 하나 끼면 관계가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건 모릅니까? 어떤 놈이 나하고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뭐 다 달라. 아무도 관계 없고 처음 봤어. 그 설명에서. 모르는 놈이야 보니까.
그런데 그게 당장 둘이서는 모르죠. 당연히 그거야. 모르는 놈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그 놈하고도 친구야 보니까. 그러면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도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 아는 척하죠.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가 만약 여자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그럼 핸드폰 사죠. 응? 그 핸드폰 광고도 연결 효과를 왜곡시켜서 응용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애인을 사랑했네 이러면 아무도 재미없죠. 자기 애인은 원래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끼는 거야.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그 다음에 나오는 광고 문구 정해져 있죠. 그 효력이 떨어지면 하면 뭐 나옵니까? 그러나 그 친구는 딴 친구를 사랑했네. 이렇게 되면 돼요. 뭐 자꾸만 이렇게 꼬리를 물고 비틀어가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둘이 사랑했네. 결혼했네. 애 낳다가 죽었네. 아, 재미없네, 이거. 통상적인 거니까. 여러분, 광고 문구에 둘이 결혼했네. 마누라가 남편 저녁을 차려줬네. 핸드폰 삽시다. 아무도 안 사. 짜증나가지고. 당연한 일을 떠드니까. 또 여러분 봐봐요. 학생이 있네. 성실하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들었네. 핸드폰 사. 안 사. 피곤나서. 그게 뭔 광고가 돼, 그게. 광고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학생이 하나 있었네. 깡패네. 트위스트 잘 추네. 그래야 이거 광고가 되죠. 교복 입고 트위스트 쳐야 되잖아. 교복 입고 공부를 하면 안 돼. 핸드폰 안 사, 이거. 피곤나서. 그래, 지금 무슨 얘기가 그게 참,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상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보면 이렇게 귀속할 거니까 이게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잘 봐봐. 이놈이 여기서 받을 돈이 3천만 원 있어. 이놈은 이놈한테 받을 돈이 2천만 원 있어. 이놈이 1천만 원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놈이 보니까 이거 받을 생각을 안 해. 왜냐면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 이행기 때 다 넘어가 버려, 이거. 그냥 안 받고 버텨, 이거. 그럼 이놈이 야 2천만 원 내놔. 근데 이걸 원래는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도. 왜냐면 귀속이 어차피 일이 될 거니까. 이렇게 2천만 원 달려면 2천만 원 여유가 있죠, 지금. 이 달라고 했으면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와 있으면 그 다음에 귀속을 일이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2천만 원 이렇게 줘야 돼.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 귀속하니까. 2천만 원 줄 게 있고 3천만 원 받을 게 있어? 이게 절묘한 거, 이거. 2천만 원 받아서 줄 게 있는데 3천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지금. 여러분, 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 친구가 돈 빌렸는데 5만 원 받을 게 있는데 4만 원 줄 게 있어. 그러면 5만 원 받아가지고 너에게 이게 줍니까? 만 원만 주죠. 아니, 만 원만 받든가 참 나머지. 차액만. 그걸 상계라고 그래요. 497조? 6조? 2조? 찾아봐, 상계. 상계를 보자고, 우리가. 492조구만. 대등에게서 상계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493조 2항 봐봐. 상계하면 어떻게 되죠? 대등에게서 소멸하죠. 5만 원, 4만 원 있으면 4만 원 대등에게서 소멸하고 만 원만 남잖아. 알겠습니까? 그걸 상계라고 한다고. 그러면 잘 봐. 2천만 원 줄 게 있어. 3천만 원 받을 게 있어. 2천만 원 까는 거야, 그냥. 2천만 원 내가 먹어버리고. 받을 거 있었으니까 원래.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요거는 직접 귀속하니까 나한테 달래도 나한테 달라고 해도 인도하라고 해도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게 실제로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갑한테는 이게 정의라는 채무자가 또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원래 세 사람밖에 없으면 이게 문제 안 돼. 담보적 효력이나 많아. 뭐, 나 혼자 다 받을 거니까 어차피 원래도. 이게 정이 또 있었으면 을도 채권자고 정도 채권자면 원래대로 하면 이게 담보물권이 지금 아니죠. 채권자 대위권은. 원래대로 하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한다고?
채권자 평등주의로 나눠가게 돼 있었죠. 그렇잖아. 그래 2천만 원도 원래 채권가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가졌을 뻔한 거죠 이게. 근데 요 상계를 통해서 내가 다 먹어버렸죠 그냥 재산을. 이건 우선 변제 받는 거하고 똑같았죠. 정해대하면. 이것을 상계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한다. 아까 뒷페이지 연결하는 까지 읽어봐. 로마자 1번. 응? 137페이지 로마자 1번까지 연결해서 앞에 가부터 줄을 연결해서 읽어보라고. 상계의 담보적 효력. 여기서 이걸 명확히 색실로 연결해서 이해해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채권자 취소권에도 똑같은 방식이 있는데 그걸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이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어디 나오냐면 149페이지 로마자 1번. 그것도 전제도 있는데 그건 빼고 우선 급하니까 149페이지 로마자 1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잖아 이상하게 내용이. 그것도 상계의 담보적 효력입니다. 제목이. 이걸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일석이조라고 그래요. 한쪽을 이해했더니 다른 쪽도 똑같다. 양이 절반으로 줄잖아 그냥. 알겠습니까? 상계의 담보적 효력.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복습 자료들을 통해서 철저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체만 이해하면 이 전제가 뭐예요? 대위권이나 취소권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래갖고 나한테 달려도 된다고. 건네주면 되니까. 그거를 악용한 거예요. 그걸. 상계의 담보적 효력을 알면 여러분이 변호사하게 되면 떼돈을 벌 수가 있어. 상계의 담보적 효력을 인정 안 하면 원래는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르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왔어. 큰일 났어요. 내가 저 회사가 튼튼한 줄 알고 2억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 말고 빚쟁이가 11명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실력 없는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는. 아 안타깝군요. 망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럼 같이 망하죠. 실력 없다고. 상계의 담보적 효력의 대가들은 이때 구랄치죠 또. 그게 민법상 원래 안 되는 건데 저한테 의뢰하시면 다른 11명을 제끼고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해드리죠.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이건 보통 사람이 들어봐도 신기한 얘기죠. 우선 변제를 담보권도 설정 안 했는데 될까요? 등기가 없는데.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특기가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 대신 수임료가 약간 비싸죠. 실력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야. 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돈을 줘. 그래갖고 원래 정가 수임료가 3%인데 예를 들어서 17%를 더 내시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 기름값으로. 기름칠을 해야 돌아갈 거 아니야 이게. 뻐걱뻐걱한 거는. 얼른 준다고 얼른 줘. 우선 변제 받는다는데. 지금 당황하게 생겼는데 왕창양. 그래갖고 집에 가서 상계의 담보적 효력을 채권 총론을 펴두고 앉아 연구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낼까. 물론 이제 요건을 구비 못하면 꽝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임료 지급은 내일로 우리가 결정하기로 하죠. 그때도 내가 무식하니까 공부했는데 까먹어서 오늘 밤에 가서 봐야 된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고객께 하루 더 생각할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가 하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내가 지금 뭘 강의하는 거야? 상계의 담보적 효력,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알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